사회 구석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시간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침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죠. 이건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억압할 수가 없죠. 개인의 사상과 양심. 이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게 표현의 자유죠. 이것도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이 표현의 자유를 언론 출판을 통해서 하면 언론 출판의 자유가 되는 거고요. 이 표현의 자유를 바깥에 드러나서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하면 이게 집회 시위의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회 시위에 대해서 퇴근길에는 집회 시위를 허락하지 않겠다 이랬다가 법원에서 그런 게 어딨니? 하고 경찰이 전부 다 졌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윤석열 정권이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사자 민주노총 측 입장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파업 돌입해서 집회 진행하고 있고 많은 부분 또 이렇게 집회가 제한되기도 하고 했는데요.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께 지금 현장 상황 어떤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대변인 한상진입니다. 예. 먼저 지금 지난 3일부터 민주노총 지금 투쟁 중이죠? 파업?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파업입니까? 예, 노동자, 서민, 시민을 살리기 위한 파업이고요. 그 파업의 근거로는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에 노동, 민생, 민주주의, 평화 모든 전 영역에서 파괴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퇴진 없이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공유와 확산을 목적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네. 자, 이게 노동자들이 항상 듣는 얘기인데 그 임금 인상 파업하면 밥그릇 투정한다라고 하고 윤석열 퇴진 뭐 이렇게 정치적 구호를 외치면 아니 그 정치 파업을 왜 하냐 노조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정치 파업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그럼 정치 파업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도대체 정치 파업의 기준이 뭔가? 노동자, 서민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노동시간 계약, 임금체계 계약 등이 임금과 노동 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부입니다. 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노동자들, 어업 노동자들, 마트에서 판매하는 노동자들, 급식하는 노동자들, 또 길게는 우리 미래 시대의 노동자까지 다 영향을 받거든요. 이 주체가 누굽니까?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파업이 왜 잘못인가? 뭐 그럼 역으로 박근혜 정부 끌어내렸던 우리들의 파업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다시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자,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의 퇴근길 광화문 집회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집회 금지 신청 했다가 안 받아들이니까 또 항고하고 뭐 이랬어요. 법원은 결국 민주노총 손 들어줬는데 경찰의 입장과 법원의 판결 민주노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까 진행자께서 맨 처음에 서두에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기본권을 경찰이 아주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제약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고 저희는 이것을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경찰도 그렇고 권력 최상위에 있는 대통령도 이러한 부분을 좀 반성적으로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민주노총 입장입니다. 아니 집회와 시위를 현장에서 많이 막아본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민주노총 손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거다. 안 그러면 경찰청에 있는 변호사들 전부 다 저는 이제 반성문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게 예상되는데도 경찰에서 자꾸 이렇게 집회를 제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특히나 이 정부는 사람들이 모이고 외치는 것에 대해 아주 혐오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정권의 비판적인 입장하고 분노의 목소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염증을 일으키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반대하고 있는 다분히 정치적인 부분이고 경찰이 말 그대로 최고위층의 최고 권력의 입장에 맞춰서 그 심기까지 살피면서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합니다. 심기 경호용 금지 통보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집회나 행진 등 30건 넘게 경찰에 신고하셨는데 뭐 퇴근길 지금 막 얘기한 퇴근길이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금지 통고 내린 게 꽤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을 지금 경찰에서는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최근에는 지난주와 이번 주 해가지고 2주간 민주노총이 이제 총파업 투쟁을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집회와 행진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금지 통고 내지는 부분 제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도 이런 부분을 판단했고요. 네. 경찰의 논리는 첫 번째는 이제 선순위로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혼잡을 근거로 삼는데 이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자의적이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내일 금속노조가 파업이 있고 또 도심 행진이 있습니다. 네네. 경찰이 이거 불허처분 내렸는데요. 이것도 오늘 행정심판 통해서 부분 인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더 잘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광장 사용 신청도 했었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오늘 한겨레 기사 보니까 서울시가 공개된 일정이 없는 날에도, 그러니까 아까 선순위, 이게 선순위 집회가 없는 날에도 내부 잔디 보호 일정 이런 등등등의 내부 일정을 이유로 들어서 광장 신청 반려했다라고 하던데 민주노총에서도 그런 반려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일단은 민주노총이라고 도로에서 앉아서 이렇게 어쨌든 시민들에게 일부 불편이 가는 부분이고 저희도 이것보다는 열려있는 광장에서 광장의 기능을 충분히 살려서 그 안에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네. 근데 항상 저희 집회하는데 옆에 있는 광장은 텅 비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에 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상한 이유입니다. 잔디 보호 내지는 잔디 보식 아니면 한 20명도 채 모이지 않는 이런 행사들을 이유로 해서 민주노총의 광장 사용을 계속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것이 보면 이제 지나가시는 시민분들께서도 다들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네. 저렇게 텅 비어 있는데 노동자들 저기다가 집회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왜 안 시키냐. 이런 불만들도 많이 목소리들을 좀 내주고 계십니다. 잔디 관리나 행사 부스 설치보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굉장히 낮은 이 기본권인데. 대한민국의 헌법 기본권은 서울광장의 잔디 보식보다도 후순위입니다. 아이고, 예. 자, 남은 파업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정부에게,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내일 금속노조가 그리고 13일부터는 이제 보건의료노조가 이제 총파업 투쟁에 돌입을 하고요. 네. 주말 집회까지 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하는 파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그래서 지금 현실을 바꿔내지 않으면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노동자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최우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수단을 파업으로 해서 또 돌입을 한 상황이고요. 네. 우리 시민분들께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편 느끼실 수 있겠지만 조금은 겸허하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 확장시켜 놓은 가치를 중심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정부는 알겠습니다. 이러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4.16재단 박래군 이사님과 이 얘기 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차가 엄청 막혀가지고 간신히 왔습니다. 잔디 보식보다 못한 기본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얘기 되게 너무 비참하네요. 이게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정도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가. 이게 예전부터 이제 집회 시위를 막으려고 여러 가지 이제 저걸 했습니다. 이제 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이명박 정권 때나 이런 때는 KDR을 앞세워서 이게 이제 교통체증이 되면 이게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되느냐. KDI 이런 개발연구원 이런 것까지는 내고 그랬었잖아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집회를 제한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그게 다 깨지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옛날처럼 그런 폭력 시위나 이런 것들도 없고 불법 시위도 없어요. 경찰에 이제 집계 낸 것도 보면은 점차적으로 이 평화 시위가 정착돼서 불법 시위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서 이제 집회 대중하고 이제 경찰하고 부딪히면서 부상자들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이런데 갑자기 이제 강경 대응으로 나오고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경찰도 난색을 표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대통령실에서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코드에 맞춰갖고 저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그냥 보여지고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이제 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리 대통령 또 무슨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집회 시위를 제한하려고 이제 하고 이제 하는데 네. 이거는 결국 계속 이제 법원에서도 계속 그 지금까지의 그런 판례들을 유지하면서 계속 집회 금지했던 것들을 계속 기각하고 좀 그러잖아요. 네. 뭐 이런 거라서 이런 시도들이 안 먹힐 건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집회 시 현장을 감시해왔던 인권활동가하고 이제 제가 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왜 이러냐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그런 줄 알면서도 계속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청에도 변호사들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집회 금지, 저녁 시간에 퇴근 5시부터 7시 퇴근 시간에 안 돼. 네. 이거 분명히 법원에서 예.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경찰 너 니네 그러지 마라고 얘기할 게 너무 뻔하거든요. 오늘 방송 나오면서 이제 나도 그게 의아해서 집회 현장을 계속 감시했던 그 공권력 감시단이 있거든요. 이쪽에 이제 물어봤어요. 네. 왜 이러는 거 같냐? 예. 이게 시민과 시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거다. 그래서 시민들은 계속 불편하게 만들면서 그러면 집회 시위 자유 이 부분에 대해 집회하는 측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고조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집시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자기네는 본다. 네. 자기들이 계속 봤던 점에서 아무리 안 그러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미 법적으로도 이게 판례가 축적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한두 번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결국 집시법을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보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국민들을 퇴근하는 국민들과 집회 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게시판에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찬반 그거 여론조사하고 그걸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데 그 여론조사도 아니죠. 국민 참여 토론 설문조사라고 예.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집회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해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요걸 했는데 이거를 여론조사할 수도 없고 이 기본권과 관련된 걸 여론조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예, 근데 또 이상한 건요. 예. 지난번에 이제 왜 KBS 수신료 관련해서는 여기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여론을 듣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쪽에 이제 수신료 분리징수하는 거에 반대가 더 많으니까 저건 조직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기한테 유리하면 이게 국민 여론이다. 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이거는 저쪽에 이제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뭐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상황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자꾸 바뀌니까 일관된 어떤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네. 자, 현재 이제 집시법 개정안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는데 핵심이 하나는 야간 집회 금지. 네. 예. 밤 11시, 12시부터 야간에는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 네. 이게 이제 입법 공백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이후에 이거를 이제 새로운 대안 입법을 하지 않은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인데 이거 영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나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겠다. 예, 이것도 사실은 근데 이거는 예전에 써먹었던 거죠.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나 뭐 박근혜 정권 때나 이렇게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계속 써먹었던 게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들은 이거 안 된다 뭐 했던 건데 그것도 결국은 법원에 와서 판례로 다 깨지고 결국 이거 하지 못하는 걸로 됐거든요. 근데 또 그거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또 하는 거라서 이게 결국 이제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이거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러저러한 저걸로 해서 집회 시위를 갖다가 제한하는 그런 집시법 개혁 이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나 출퇴근 시간대 집회, 특히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이거 막는 거, 폭력이 막 벌어질 것 같다 하면 막을 수 있죠. 공권력이 막을 수 있는데 거기는 중대 명백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중대하고 명백하고 즉시. 그죠. 중대 명백 즉시 현존. 예.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이 집회를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제 대법원이나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최후의 수단이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그거밖에 집회 시위를 금지함으로써만 그게 공공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때만 집회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어쨌든 최대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허용하고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라라고 하는 게 일관된 취지거든요. 또 그래야 맞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쌓여있는 판례와 헌재 결정례를 보면 정부 뜻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추진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용산에 이제 대통령실을 이렇게 이전하고 나서 초반에 막 용산 앞에서 집회 못하게 하려고 경찰이 계속 집회 금지 그런 거를 법원에다 냈는데 다 법원에서 집회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건데 또 지금 또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통령의 말씀이 나오니까 거크도에 맞추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반기에 오염수 방류까지 하고 나면 집회 시위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겠냐. 여기에 사전 대비용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래근 4.16 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